오늘 세션 들으시면서 뭐 딥레이서라던가 딥컴포저 그리고 뭐 코드그루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에서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가 계속 언급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단히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란 어떤 서비스고 작년 리인벤트에서도 이 세이지메이커에 관련된 신규 기능들이 많이 출시가 됐어요. 실제로 지금 오하이오 리전에서 일부 오픈이 되어 있고 이후에 이제 글로벌 리전으로 확대됐을 때 실제 머신러닝을 개발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오늘 좀 의미 있게 전달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소성운이라고 하고요. 회사는 크로키닷컴이고 서비스 남성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하겠지만 지그재그라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크로키닷컴 회사에서 데이터 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AWS KRUG 데이터 사이언스 모임 운영진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제가 몸담고 있는 지그재그라는 서비스는 여성 쇼핑몰들을 국내에 존재하는 여성 쇼핑몰들을 모아서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 결제까지 모두 서비스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제공하는 통합 메타 서비스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정보들을 모은 것을 바탕으로 유저들에게 개인화된 쇼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입니다. 이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어떻게 머신러닝을 개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행사에 특히 여기 인공지능 세션의 트랙에 참여해 주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 현업에서 머신러닝 모델을 개발을 한다던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각자 가지고 계신 비즈니스 문제들을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딥러닝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좀 해결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맞나요? 실제 자기 비즈니스 쪽에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뭔가 업무를 하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네, 상당수 계신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소개드린 지그재그 서비스도 역시 커머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 내에서도 유저들이 발생하는 그런 상품이나 쇼핑몰 간의 유저와 트랜잭션 데이터들이나 뭐 상품을 클릭한다든지 상품을 구매하거나 좋아요 같은 액션들을 한다든지 이런 트랜잭션 데이터들이 쌓이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유저들에게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개인화 추천, 맞춤형 추천, 그리고 꼭 뭐 개인화 추천이 아니더라도 연령대별 인기라든지 실시간 검색어, 이런 유저가 쇼핑을 할 때 다양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고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발견하고 구매로 이끄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많은 작업들을 시도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타스크들을 이제 사내에 있는 타스크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제 롤은 그런 머신러닝 같은 모델이나 이런 모델을 이용해서 그런 타스크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최근에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 소개에 앞서서 먼저 왜 우리는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이런 실무에 마주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머신러닝을 우리가 적용하고 싶은 이유를 가지고 실제로 적용했을 때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보고 싶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머신러닝을 저희가 현업에 적용할 때 어떤 워크플로우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가 그런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어떻게 담아내고 있고 이제 만약에 해보시지 않으셨다면 머신러닝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세이지메이커가 어떤 부분을 커버하고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흔히 말하는 삽질 같은 것들을 줄여줄 수 있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리서치 자료인데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좀 많이 머신러닝, 인공지능, 딥러닝에 대해서 환상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사라졌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모든 문제를 머신러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그만큼 그 화두가 됐던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모두 거품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가진 현업의 문제들을 머신러닝이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로 어떻게 자기가 가진 문제를 이제 다시 재정의를 한다던가 머신러닝이 풀어줄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고 재정의하는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개지만 제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다 정도로 접근해 보는 게 쉽고 간단하게 시작해 볼 수 있는 동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저희가 머신러닝 학위도 따야 되고 공부도 할 것도 많고 최근에 이제 이슈되니까 논문도 여러 가지 최신 논문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따라가면 좋지만 그런 것들은 연구 분야이고 실제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것들을 지식을 이제 따라가고 스터디하는 건 좋지만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에 대해 집중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리마인드를 했으면 좋겠고 통상적으로 비즈니스 쪽에 머신러닝을 적용했을 때 요런 부분들이 좋다. 3가지 장점들이 꼽는데요. 하나는 이제 더 나은 프로덕트와 고객 만족을 이끈다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닷컴 같은 사례들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아마존닷컴 들어가시면 전면에 첫 메인 페이지가 추천 상품으로 도배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추천 영역이 실제 아마존닷컴의 수익의 상당수를 이끌어낸다고 이미 리서치 자료에도 나오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흔히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 얘기가 많은데 댓글들 중에 검색으로는 내가 절대 찾아보지 않을 컨텐츠들을 유튜브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사용자는 그 컨텐츠가 마음에 들어서 그 컨텐츠를 소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unexpected result라고 하는데 예상치 못하게 마주한 컨텐츠들을 내 취향에 맞는 것들을 추천해줘서 그게 먹혔을 때도 실제로 워킹하고 그게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제시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더 나은 오퍼레이션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이제 저도 좀 관심 있는 부분인데 실제 머신러닝이 전체 문제를 다 해결한다기보다는 작업 사이클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콜센터를 그 콜센터를 기존에 사람이 이제 다 운영 리소스를 들여서 그 들어오는 인콜과 아웃콜들을 다 해결했다고 치면은 머신러닝 솔루션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FAQ 형태로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계가 해결하고 이렇게 그 전반적인 자신의 워크플로우를 재정의하고 머신러닝의 어느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시면 본인이 가진 비즈니스 영역에 머신러닝을 도입하는 게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더 나은 디시전 부분인데 흔히 얘기하는 물류회사나 그런 택배회사 같은 데서 수요 예측 부분에서 예측이 되면은 그 다음에 액션을 사람이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그 다음 액션은 그 예상대로 계획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 기존의 그런 예측 모델들의 기본적인 선형 모델이라던가 통계 모델을 통해서 하는 예측보다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하는 예측이 더 정확도가 높은 사례들이 많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더 나은 액션들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머신러닝들을 왜 모든 산업 전반에 혹은 저희가 가진 문제에 적용하기 힘들까요?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구현의 어려움도 있을 거고 실제로 워킹하는 서비스에서 그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기존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더 나은 퀄리티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챌린지고요. 생각보다 많이 데이터 그 머신러닝을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학습 데이터에 대한 고민 없이 산에 쌓여 있는 게 데이터겠지만 그 데이터들이 실제 그런 머신러닝 모델을 빌딩할 때 유효한 데이터를 쌓고 있는가 이런 고민 없이 쌓고 있는 데이터들도 많을 거예요. 그럼 저희가 여찌저찌 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실제 빌딩해 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준비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어딘가에 쌓고 있고, 아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에서 발생하는 유저와 상품, 쇼핑몰 간의 데이터라던가 뭐 결제, 트랜잭션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쌓을지 정의하고 실제로 쌓고 그거를 스케일 관점에서 뭐 빅데이터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어느 스케일의 데이터더라도 저희가 필요한 시점에서 꺼내서 재가공하고 훈련에 필요한 데이터셋을 다시 만들어낼 거고요. 그런 데이터 변환 과정을 통해서 학습 데이터가 준비되면 뭐 그 머신러닝 모델에 집어넣으면 뭐 학습이 끝날 것 같지만, 실상은 이제 실제 모델을 빌딩하는 것보다 이런 처음부터 학습 데이터부터 프로덕션에 반영된다는 워크플로우를 한번 좀 구분해 봤는데요. 실제로 모델 빌딩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머신러닝 모델 알고리즘이 있을 텐데, 어떤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가진 문제를 어떤 머신러닝 모델이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리서치도 필요하고, 그 모델을 선택했을 때 그 모델의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그런 최적화 과정도 필요하고요. 실제로 모델 트레이닝을 위해서 학습 환경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뭐 GPU 리소스 같은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로컬 서버로 둬서 GPU 설치해서 GPU 뭐 쿠다를 이용할 수 있게 뒷단을 다 세팅한다던가, 전혀 머신러닝 모델을 빌딩하는 것과 무관한 그런 설정 작업들이 굉장히 고된 작업들이 많아요. 뭐 그런 환경 구성이라던가, 근데 모델 학습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그 모델을 내가 만들었어도 이거 서비스에 어떻게 배포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뭐 개발자분도 계시겠지만 그 배포에 관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을 거고, 실제 배포됐더라도 이제 실제 그 모델이 사용되는 사용자 환경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저희 서비스가 뭐 트래픽이 어제는 뭐 DAU가 100건이 일어났다가 저 모델 배포한 API 서버가 이제 못 버틸 정도로 트래픽이 늘어났을 경우에 그 배포한 서버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모델을 만든 데이터 분석가나 사이언티스트들이 고민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운영하는 개발팀 서버 쪽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굉장한 R&R적인 관점에서도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다라는 게 이 모든 과정들을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모델 빌딩에 대한 많은 포커싱이 돼 있지만 이 과정들을 전부 커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런 워크플로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라는 서비스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바탕으로 사용자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뭐 환경 구성이라던가 배포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그 서비스의 규모가 크건 작건 여러분들이 모델을 위해 준비한 데이터 준비 단계라던가 모델 학습 단계, 배포 단계들을 모두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세이지메이커는 전반적인 큰 서비스의 이름이고, 뭐 모델 준비, 데이터 준비 관련된 서비스들도 작년에 나와서 뭐 그라운드 트루스라는 서비스가 나오고, 뭐 인공지능 이용해서 데이터셋, 훈련 데이터셋 만드는 것도 굉장히 고된 일인데, 그런 것들을 뭐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그 데이터셋을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이런 신규 기능 같은 것들도 나왔고요. 실제로 이 콘솔에서 한번 진행해 보시면 이 단계들이 다 콘솔상에서도 가능하고 API를 이용해서도 이 과정들을 모두 진행 가능한데, 콘솔상에서 원 클릭만으로도 훈련 가능하고 배포까지 이어지는 서비스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이지메이커는 머신러닝 프로세스인 모델 학습과 그리고 최적화, 배포 단계를 서비스 내 프로세스화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모델 학습을 위해서 각종 환경 구성을 원클릭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렇게 구성된 환경에서 제공되는 미리 사전에 이제 학습된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모델들이나 유명한 모델도 있죠. 뭐 레스넷이나 여러 가지 모델들이나 흔히 말하는 딥네임 프레임워크, 뭐 파이썬, 파이토치, 뭐 텐서플로우, 케라스, MXNet 같은 딥러닝, 뭐 머신러닝 한다 했을 때 뭐 사용한다는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다 여기에 이제 설치된 상태로 인스턴스가 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모델을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했을 때 이 작업 노트북만 띄우면은 이제
레디가 된 상태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환경 구성이라던가 여러분들이 이제 겪어야 될 그런 삽질 같은 것들을 다 해결해 준 상태로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업 플로우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머신러닝 과정은 이제 빌딩하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배포하는 단계, 이 선형적으로 일방향으로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 안에 많은 루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목표는 이제 최적의 모델을, 최고의 어큐러시를 갖는 모델이라고 했을 때 이 학습한 모델이 가장 높은 어큐러시를 가지게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많은 반복들이 있을 건데 실험의 측정값, 한 시도들을 실험이라고 할게요. 그 실험 측정값들을 과거 실험과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실험들의 여러 가지 파라미터 조정이라던가 뭐 알고리즘을 바꿔본다던가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할 텐데 그런 실험들을 이제 과거와 비교를 하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지속적으로 리뷰하고 반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모델 훈련 과정에서 훈련 과정에서도 이제 학습이 잘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과정들을 만약에 학습이 잘 되고 있지 않는다고 판단됐을 때 이게 왜 학습이 잘 되고 있지 않고 왜 로스 값은 점점 높아만 가고 이런 것들을 진짜 데이터를 까보면서 어떻게 학습이 진행되는지 디버깅 과정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이제 충분히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과정들을 진행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뭐 그 텐서 하나하나별로 뭐 프린트문을 찍어본다던가 입력 레이어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알아야 이해를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잖아요. 근데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고되다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런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다 극복하고 실제 모델을 배포했다 하더라도 이게 끝은 당연히 아니에요. 모델을 이제 제가 가진 훈련 데이터,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최적의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걸 배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프로덕션에 나간 이 모델이 최상의 성능을 낼 거라는 이제 보장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뭐 이런 개념인데 내가 학습했던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고요. 그 과거 데이터 시점으로 최적의 모델을 만들었지만 시장 상황은 변하고 데이터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예측하고 싶은 데이터들은 바뀌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이건 제 모델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 데이터가 바뀌는 부분 때문에 모델의 성능의 저하를 이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배포된 이후에도 그 데이터의 변화라던가 내 모델이 지금 바뀌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내주고 있는지도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동으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좀 힘든 작업일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전반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과정 모두는 이제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데이터 팀이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각 회사나 조직마다 어떻게 협업하느냐 문화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많이 주피터 노트북 사용하실 텐데 그런 주피터 노트북을 내가 데이터를 이제 EDA를 통해서 분석 결과를 사람들한테 공유를 어떻게 할 거고 그 내가 모델 트레이닝하는 코드를 어떤 파라미터로 구성을 했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한번 재현해보고 싶을 때 단순히 노트북을 던져줬다고 그게 트레이닝이 똑같이 나랑 재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뒷단의 환경 같은 것들도 다 저와 동일하게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공유나 리뷰 협업 과정들이 해결되지가 않으면 이런 머신러닝을 개발하는 프로세스가 속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또한 머신러닝을 개발할 때 많이 고민되는 사항들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제 제가 계속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새롭게 쓰시는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스튜디오라는 서비스에서는 이런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고민하고 어느 정도 해결책을 제시를 했는데요. 네,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 스튜디오는 지난 리인벤트 2019년에 아마존에서 발표한 새로운 세이지 메이커의 모습이고요. 기존에 제공하던 환경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이전에 보았던 협업을 위한 공유 작업의 어려움
그리고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 디버깅 같은 문제들, 그 모델을 배포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모델 퀄리티를 모니터링 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첫 번째로 몇 가지 기능들이 이제 소개드릴 건데, 처음으로는 이제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이라는 기능이에요. 기존에 세이지메이커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노트북 인스턴스를 띄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띄운 노트북 인스턴스도 결국 별도의 이제 다 세팅된 인스턴스를 새로 띄워주는 건데, 이제 그렇게 띄워진 인스턴스를 남들과 어떻게 협업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상상하게 되시겠지만, 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의 장점은 아마존 싱글 사인온을 지원하고요. 일단 클릭을 통해서 이 아마존 노트북 환경을, 그러니까 주피터 랩 환경인데 결국 이 환경을 이제 띄우면 단순히 이제 URL 형태로 외부 사람들과 허용된, 제가 아마존 SSO에 등록된 허용된 유저들에게 그 링크 형태로 공유가 가능하고, 제가 작업한 그 주피터 랩 환경 그대로 이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익스페리먼트라는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모델 학습을 할 때 다양한 파라미터, 다양한 알고리즘, 여러 가지 이제 조합으로 많은 트레이닝을 시도할 텐데, 그때마다 입력했던 파라미터 값들, 그리고 결과 값들, 이런 값들을 이제 다 각자의 방식대로 트래킹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안에서 실행됐던 모든 그런 시도들은 이 세이지메이커 익스페리먼트라는 메뉴에 이제 자동 기록이 되고요. 그 각 시도마다 이제 뭐 성능 비교라든가 어떻게 트레이닝이 진행됐고 이런 것들을 다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세이지메이커 디버거는 말씀드린 그 트레이닝 단계에서 어떠한 이유로 트레이닝이 이제 잘 되고 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이제 그 사후에 이제 훈련이 실패한 이후에 이제 그걸 왜 잘못됐는지 디버깅을 통해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간단한 SDK를 통해서 그 트레이닝이 실제 진행될 때 현재 트레이닝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이고, 실제로 제가 룰 베이스로 이 과정들을 모니터링하게 되는데 뭐 로스 값이 몇 에포치 동안 감소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 모델을 더 진행해 본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룰 베이스로 이런 상황에서는 그 모델 훈련을 중단시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클라우드 와치 통해서 제가 알림을 받아볼 수 있고, 다양한 형태로 디버깅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모델 모니터는 배포된 이후에 이 배포한 모델에 대한 퀄리티를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에 대한 고민이고요. 실제로 모델을 배포한 엔드포인트에서 이제 이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쪽에 있을 텐데, 앱이나 서비스 쪽에서 이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때마다 이 데이터들을 엔드포인트에서 이제 수집을 해요. 어떤 입력값이었고 어떤 예측 결과를 냈고, 그럼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두고, 실제 우리가 트레이닝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들의 데이터셋에 이제 통계치가 있을 텐데, 이제 현 시점과 그 과거에 학습했던 데이터에 유의미한 통계적인 다른 부분이 생긴다면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뭐 클라우드 와치나 실시간 알림을 통해서 내가 배포한 모델에 어떤 퀄리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림을 받을 수 있게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오토ML 기능이고, 그냥 여러분이 데이터만 밀어넣으면 얘가 알아서 최적의 알고리즘, 최적의 파라미터 값들을 설정해서 최적의 모델을 배포해 준다인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기존의 오토ML 서비스와 크게 다른 점은 기존의 오토ML은 굉장히 블랙박스, 저도 써보긴 했었는데 이 안에서 얘가 무슨 알고리즘을 선택했는지는 알겠는데 뭘 어떻게 해서 뭘 어떻게 결론적으로 이 모델을 좋다고 내놨는데 이 과정들을 저희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쪽에서 제공해주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오토파일럿은 동일하게 오토ML 기능이면서 이런 노트북이나 그 생성된 최적의 코드들을 노트북 단위로 제공하고요. 얘가 시도했던 최적화 과정들을 익스피리먼트에 다 기록에 남고, 이런 디버그나 모니터 기능들도 당연히 지원되는 그 트랜스퍼런트한 를 보장하는 오토ML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간단히 이제 데모는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하지 않았고 캡처 위주로 짧게 보고 지나갈 건데요. 먼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은 말씀드린 대로 아마존 싱글 사인온을 지원하고요. 각 개별 작업자마다 모두 인스턴스를 띄울 필요 없이 이 한 개의 작업 공간에서 URL 형태로 공유된 그리고 허가된 인원들이 모두 공동으로 같은 작업 공간에서 그 머신러닝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아마존 인스턴스 위에서 아마존이 제공하는 인스턴스 위에서 서비스가 진행되면 뭐 보안 문제나 그런 스케일러빌리티나 이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해결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요 콘솔 화면인데요. 요 기존의 세이지메이커 구성이랑 똑같고 요 OIO 리전에 가면 지금 이제 오픈되어 있는데 최상단에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라고 메뉴가 생겼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셔서 프로젝트 하나 만드시면 이제 이런 싱글 사인온 유저별로 등록할 수 있는 메뉴가 있고 이제 그 작업 환경도 저런 URL 형태로 공유가 가능하고요. 좀 깨져서 보이는데 이제 주피터 노트북, 주피터 랩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익숙한 UI일 텐데 주피터 랩에 여러 가지 이쪽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애드온된 형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뒷단에는 뭐 여러분들이 어떤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던 뭐 MXNet, 텐서플로우, 케라스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할 수 있게 레디가 된 상태이고요. 이제 주피터 노트북으로 뭐 EDA를 한다든지 학습 배포 과정 코드들을 이제 여기서 작성해 주시고 실행을 하면 바로 요 관련 코드들도 뒷단에서 이제 기세 관리되고 관리형 노트북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잠깐 소개해드린 아마존 세이지메이커 익스페리먼트인데요. 소개해드렸다시피 네, 뭐 트레이닝 과정이든 여러 가지 이제 학습에 시도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을 텐데 그 시도했던 인풋 값이나 파라미터 값들이 요 왼쪽에 탭 보시면은 저 실험실 메뉴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 잘 안 보이시죠? 그냥 간단한 예제 코드였는데 그 MSN의 손글씨 이미지 기반의 손글씨 분류하는 예제가 있잖아요. 딥러닝 쪽에 그거를 뭐 CNN으로 모델을 트레이닝 해보고 그 손글씨를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어 봤는데 저 포문의 위에 이제 2, 50, 20, 32 이게 히든 레이어들을 몇 개로 구성했을 때 결과들이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이제 저희가 실험적인 접근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들에 대해 모두 시도마다 요 익스페리먼트 쪽에 이제 이 실험 입력값들이나 요거에 대한 모델 퍼포먼스들이 다 기록이 돼요. 그리고 요 메뉴 상에서 동일하게 각 시도마다 어큐러시라든가 제가 보고 싶은 매트릭을 손쉽게 그리고 시각화도 가능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게 내가 시도했던 실험들 중에 베스트 퍼포먼스를 내는 모델을 찾을 수 있게 메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런 과정들이 이제 UI상으로도 제공이 되지만 이렇게 SDK로도 제공이 되고 뭐 꼭 주피터 노트북 위에서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이런 모델 분석 형태에 맞게 API 콜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뭐 보기 좋게 예쁘게 시각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별도로 뭐 레포팅을 작성한다든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이지메이커 디버거는 세이지메이커를 구성하는 이제 로우 레벨 그 프레임워크 컨테이너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텐서플로우나 XGBoost 같은 환경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쪽에 이제 임베딩된 형태로 그 디버깅 해야 될 정보들을 이제 자동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 혹은 학습이 진행된 이후에 디버깅 하는 것들은 어느 과정에서든 좀 굉장히 괴로운 작업들인데 여러분들은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안에서 별다른 뭐 디버깅을 위한 자료 수집이라던가 그 별도의 노력 없이 뭐 추가로 코드를 작성하거나 뭐 모니터링 코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이 이게 실제로는 트레이닝하는 코드인데 이 트레이닝 코드에 이제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형태로 내가 어떤 그러니까 룰 베이스 어떤 룰을 여기다 등록하는 형태예요. 예를 들면 로스 값이 트레이닝하는 동안 뭐
줄어들지가 않는다면 뭐 알랏을 줘라. 아니면 뭐 웨이트 값이 이니셜라이즈가 이상하게 되면 나에게 알랏을 줘라. 이런 형태의 룰 베이스로 룰을 정의한 형태를 여기다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추가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알림이나 알랏이 오겠지만 이제 각 모델 트레이닝 끝난 이후에도 이런 과정들을 다 트래킹할 수가 있고요. 실험실 메뉴에서 다 트래킹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룰을 얘기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이제 모델 학습할 때 바라봐야 될 지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커스텀 룰을 제작해서 이제 적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모델 모니터는 배포한 모델의 퀄리티를 체크하는 부분인데요. 요 간단한 어떻게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이제 간단히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모델을 빌딩을 했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엔드포인트를 배포했다고 가정해 보면요, 이 엔드포인트를 만드는 코드에서 데이터를 실제 이걸 이제 저 엔드포인트를 누군가 찔러서 사용할 거잖아요. 데이터를 주고 예측해 달라. 그럼 요 인풋 값하고 이 아웃풋 값을 S3에 이제 계속 캡처해 달라는 설정 값들을 설정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엔드포인트 만들 때 파라미터 형태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제이슨 형태로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의 모습이고, 보시면 뭐 CSV 형태의 이런 입력값들이 와서 저런 결과들을 찍어냈다인데요. 요 데이터들, 이제 실제 런타임으로 돌아가는 데이터들과 내가 이 모델, 예측 모델을 만들었을 때 학습했던 데이터의 유의미한 통계적 다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어떤 베이스라인을 정해요. 이 베이스라인은 얘가 이 모델의 퀄리티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 위한 베이스라인입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통계적인 베이스라인을 생성한다던가, 이 데이터셋에는 요런 데이터가 혹은 데이터 타입이 바뀐다던가 예측값이 어떤 형태로 바뀌면은 이 모델은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컨스트레인, 그러니까 제약사항들을 명시를 룰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와 그리고 엔드포인트에서 만들어낸 그 통계적 수치들을, 베이스라인과 실제 데이터들을 스케줄 잡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니터링 되고 있는 잡에서 뭔가 이상치가 발견이 되면 그 결과를 S3에 쌓기도 하고 클라우드 와치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알림이 올 수 있게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알림이 왔을 때 이제 실제 작업자, 이 모델을 만든 작업자들은 뭐 지금 이제 모델의 퀄리티 이슈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문제인지 뭐 트레이닝된 모델이 문제인지 이런 판단을 통해서 모델을 다시 학습을 한다던가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학습을 한다던가 재배포 과정들을 이제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인데요. 처음에 소개드렸다시피 오토ML 기능이고, 현재는 이제 리그레션 모델과 리그레션 모델하고 그리고 바이너리 혹은 멀티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밖에 지원이 되진 않지만, 저희가 CSV 형태의 데이터셋을 이제 원본으로 쓰고요. 제가 원하는 예측하고 싶은 컬럼들을 지정하면 얘가 이 해당하는 컬럼들을 예측하기 위해서 뭐 이거에 맞는 알고리즘이라든가 최적화된 파라미터 값을 알아서 빌딩하는 형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오토ML 과정은 세이지메이커 내 익스페리먼트 실험실 쪽에서 얘가 어떤 모델을 선택했고 어떤 파라미터와 어떤 튜닝 과정을 거쳤는지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뭐 예상치 못하게 제가 그거로부터 배우는 부분들도 있고요. 좋은 점은 그런 최적의 모델을 찾은 그 주피터 노트북이 코드 형태로 이제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마무리를 짓자면 좀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 모든 기능을 다 소개하기에는 핵심은 머신러닝 워크플로우를 모두 담아내는 세이지메이커가 이전에는 자동화 툴, 머신러닝을 만들기 위한 툴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런 디버거 그리고 모니터링 기능 그리고 작업의 이제 형상 관리, 실험실 같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머신러닝을 개발할 때 어떤 통합 개발 환경, ID라고 얘기하는 통합 개발 환경 같은 게 이제 표준화된 게 없었는데 충분히
그 아이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계속 그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었고요. 현재 머신러닝을 실제로 도입하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현업 머신러닝을 앞으로 도입 고려 중인 분들도 세이지매크를 통해서 다양한 사례들과 케이스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케이스들을 저희 이제 한국 유저그룹 데이터 사이언스 모임이 있는데요. 그런 쪽에 오셔서 자랑도 하시고 발표도 하시고 같이 이제 사례 공유하면서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